네,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 최고 전문가이신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시은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하나투어 ICT 이재우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앞에 발표를 먼저 해주신 단국대학교 장태수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회과학대학교 한세미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 좌장을 맡으신 송학준 배재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토론은 송학준 교수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면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네. 일단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이번 포럼 관계자 여러분과 네 분 그리고 유튜브 청중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포럼의 좌장을 맡게 된 배재대학교 송학준 교수입니다. 이런 작년에 그런 코로나에 대한 그런 어떤 엄청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겨울도 엄청 길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덧 봄이 다가왔고 꽃이 피고 그리고 녹음이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움과 어떤 싱그러운 마음이 우리 주제인 그 청로와 잘 어울린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그러운 마음으로 이런 발표에 대한 토론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경제학과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호텔 관광, 호스피탈리티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있기까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을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율드 세대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율드 세대들이 이제는 은퇴를 하셔가지고 이제 사회에 나오셨는데 모두들 알다시피 이 율드 세대가 가지는 어떤 경제력과 잠재성 그리고 한국이 가진 어떤 IT와 그리고 의료 인프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한국이 인구 감소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율드가 어떤 한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오늘 이렇게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적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고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던 것처럼 발표자분들이나 또 토론자분들께서도 하실 말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제 옆자리에 계신 하나투어 아니죠 관광협회 중앙회 강시은 팀장님부터 발표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코멘트나 이런 거 좀 의견이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강시은입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사항은 잘 들었고요. 고령친화 산업 여가 문화 분야에서 관광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제가 속한 한국관광협회 중앙회는 전국 17개 시도 관광협회와 여행업, 호텔업 등 업종별 관광협회를 아우르는 관광사업자 단체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파트너로 관광산업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성원으로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앞서 발표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것, 그리고 이루기 위해서 웰니스 관광 영역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웰니스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 중요해졌고 관광 영역에서 변화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고령자의 여가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가장 선호하는 여가 활동인 관광에 대해서 어떤 제약과 수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까 장태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영역에서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것은 문화처럼 스며들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공급자가 아주 영세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관광협회 중앙회는 오늘 포럼에서 다루고자 하는 고령자, 그 중에서도 율드 세대,
그리고 공급과 소비 행위가 일어나는 산업까지 염두해서 부족하지만 저희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꿈꾸는 여행자 사업의 사례로 관광 산업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나아가 상생하려면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꿈꾸는 여행자 사업은 60세 이상 시니어들이 여행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기 주도형 프로그램입니다. 2018년, 19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 10개 지역에서 12개 기수가 운영되고 있고 선발과 교육 이수를 통해 올해까지 약 1,0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할 예정입니다. 저희 꿈꾸는 여행자가 특별한 점은 정부와 민간 단체 그리고 사업체 참여자가 사업 안에서 각각의 목적을 세우고 역할을 맡아 실현하고 협력하고 성장해 나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전체 7주간의 교육 과정이 소그룹 실습 여행, 동문회와 열린 강연회 등 후속 활동을 통해서 수행 주체가 이뤄나가는 영역별로 살펴보면 우선은 60세 이상의 활동적인 시니어분들이 은퇴를 맞이한 인생의 전환 시점에서 마음에 품어둔 그 자기개발이나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변화에 대한 강한 욕구를 교육을 통해서 해소하고 또 내가 원하는 여행을 발견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배워서 실현합니다. 또 운영사에서는 교육 과정 실행을 통해서 이런 시니어의 도전의 계기가 되고 보조바퀴가 되고 그리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어줍니다. 운영사는 교육 주체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주관사인 중앙에는 관광업계의 주중과 비수기 문제 타개의 중요한 소비자인 시니어분들이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성장과 발전이 관광 산업에 어떤 요구를 하고 무엇을 필요로 할지 관찰하고 소통하여 향후 관광 사업의 영역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정부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지역 경제, 관광 산업 여건 등 상호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협력 구조 안에서 앞으로 꿈꾸는 여행자는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동년배 시니어들의 관광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흐름을 선도하고 또 관광 산업의 발굴이 관광 상품의 테스트베드가 되고 또 데이터를 축적하는 정책적 지원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례가 단 꿈꾸는 여행자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를 조성해야 되는 그런 막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완성형은 아니고요. 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정 운영에 있어서 실패할 수도 있고 또 개선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지원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처럼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기획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단위 사업으로 여기지 않고 연계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고 그런 여건과 단계별 성장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 상품이 특화된 게 유명한 것이 없다는 것은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가치를 충분히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고 지불할 만큼 가격대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투자를 통해서 특성화된 상품을 발굴하고 영업의 영역을 깨기 위한 도전을 할 때 일정 기간 지켜봐주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점검하고 어떤 성과를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구조를 그려주는 게 정부나 민간 단체로서 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고령 친화 산업 영역에서 관광 분야 정책 사업 사례와 의견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그럼 일단 토론 한 번 더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또 자유로운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투어 ICT의 이재호 대표님부터.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투어 ITC 이재호 대표입니다. 현재 저희가 외국인 여행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기가 뜰 수 없어서 현재 저희가 국내 상품도 같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강원도에서 저희와 함께 이번에 웰리스 클러스터 상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했고요. 교수님도 같이 와주셔서 저희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많이 팔렸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가 결과가 나올 텐데요. 대부분 이제 웰리스라는 브랜드를 듣긴 해봤지만 정확하게는 아직 이해를
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웰리스라는 브랜드를 말씀드린 욜로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과 결합을 시켜갖고 통합 브랜드 전략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양양을 갔다 왔습니다.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양양하면 뭐가 떠오르실까요? 양양하면 떠오르시는 거 있으신가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옛날에 군대가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최근에는 지금 서핑의 메인 지역이 되었습니다. 양양 옆에 좀만 가시면요, 오색 그린 야드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도 또 웰리스 시설사입니다. 정선 파크로치를 갔다 왔고 동해 보영원청 갔다 왔고 다 갔다 와봤습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죠. 위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웰리스라는 부분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인트라바운드로 국내 내국인이 많이 이용을 한 다음에 그게 그대로 전 외국인들한테 판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요, 이 부분을 어르신들이다, 치유다 이런 어떤 개념도 좋지만 그냥 앞으로 여행의 트렌드는 웰리스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도 다양한 연구 결과라든가 영역 결과라든가 많은 서베이를 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르신들이 예약을 하기 쉬워야 됩니다. 최근에 라방을 아실 겁니다. 라방. 오늘도 지금 웰리스 투어리즘 지금 푸드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라방으로 지금 지역 특산물이라든가 혹은 여행 상품을 라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카카오 메이커스라고 또 있습니다. 카톡딜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좋은 상품들이 너무 인스턴트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냥 싸고 좋으면 예약을 하는 거죠. 엠페이라든가 카카오페이로.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르신들은 아직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오프라인적인 부분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또 신뢰라는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아마 제가 얼핏 보기에는 GS 쪽에서도 건설 쪽에서 아마 오신 거라고 처음에 봤었는데 저 개인적인 좀 의견을 드리면은요. 최근에 실버타운이 많이 오픈을 하는데 저희 부모님도 현재 그런 데서 거주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가보면은요. 노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건강하십니다. 근데 우리 어느 날 갑자기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르신들이야 불편할 거야. 오히려 그분들은 젊은 친구들이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인프라도 많이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의견 드리는 게 한번 웰리스라는 상품을 저도 지금 2박 3일 코스로 강원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그 안에 식사라든가 요가라든가 웰빙 이런 콘텐츠를 다 담아서 상품을 런칭해서 조만간 저희가 출시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어르신이든 아니면 국민이든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웰리스라는 브랜드가 이제는 여행의 개념이 바뀌고 이제 치유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여행과 모든 것들이 조화가 되는 앞으로 그냥 웰리스라고 써 있는 건 가면 좋다라는 브랜딩이 되려면은 저는 다양한 문체부라든가 관광공사라든가 다양한 파트가 있다고 하지만 웰리스라는 브랜드는 하나로 좀 통합해서 TF적으로 좀 운영을 해서 이거를 정말로 좀 파급력 있게 코로나 기간 동안 저 인트라바운드 내국인들한테 많이 홍보할 수 있다면은 향후에 그 웰리스 안에다가 더 추가하고 싶은 것들 혹은 많은 것들을 더 담을 수 있지 않나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상품을 만드는 입장에서 너무 아름다운 컨텐츠가 대한민국에 많지만 그게 소비자가 선택을 하고 예약을 하고 체험을 하고 또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주에서 과연 현재 우리가 연구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너무 우리가 서베이에 집중하는 게 아닌가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소비자가 직접 이용하게끔 하고 그 소비자로 하여금 의견을 들어보고 피드백을 가져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라든가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면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테스트를 한번 이 코로나 기간에 해보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는 또한 이번 달 말쯤에 양양 오색 그린야드 상품이 나옵니다. 또 이용하시면 매우 좋으실 거고요. 또 시니어분들이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셔야 대한민국이 선순환하는 경제가 이루어지고 지역 발전도 할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통합적인 웰리스와 욜로를 좀 묶어서 앞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연구원분들이 조사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정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의견을 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이번 포럼을 통해서 마련되었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 분 토론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제가 발표에 대한 코멘트도 좀 달라고 드렸었는데 발표에 대한 코멘트를 안 주셔가지고 조금 이제 저의 어떤 이그 포럼 진행하고 약간 좀 스타일리가 좀 안 맞기 시작하는데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니까 이 유튜브 청중 중에서 좀 질문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이
그 이제 뭐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열린 관광지와 돌봄 여행에 대해서 노인 돌봄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뭐 이렇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네. 뭐 문체부 사업 중에 이제 열린 관광지라는 돌봄 관광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 아까 우리 교수님도 발표 중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들은 오히려 일반인들에 비해서 외부의 자연 환경이라든지 또 여행을 가실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져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가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장애 코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제가 발표 중에서도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서귀포 자연치유의 숲에 가시면 휠체어를 타신 분들도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이 데크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원하는 치유의 숲 이런 곳도 반드시 장애우들을 위한 이런 무장애 코스를 만들도록 이렇게 그 기준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우들과 그분들을 이제 도와주시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함께 와서 이 자연을 즐기고 또 여행을 통해서 억눌려져 있던 이런 어떤 심리적인 문제나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돌봄 여행과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인 그분들을 위한 하나의 배려 차원에서의 착한 관광, 열린 관광 이런 형태로 요즘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시설들을 개보수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그런 사업이 진행될 때 신청을 하셔서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또 이렇게 만드는 부분에 또 참여하실 수도 있는 기회가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지원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 청중분이 굉장히 그 어떤 율드나 어떤 그런 정부의 어떤 정책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열린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인가 뭐 문체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공모 사업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돌봄 여행 같은 경우 이제 여행 바우처 제도에서 이렇게 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행 바우처 제도 같은 것은 이제 국내 여행을 한해서 뭐 문체부나 정부가 지방 정부가 지원을 함으로써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현재 이런 뭐 율드 시대나 아니면 이제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좀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에 아마 유튜브 청중에서 질문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좌장으로서 살펴봤을 때 아까 그 관광협회 중앙의 강시현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꿈꾸는 여행자 여행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가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그건 이제 얘기하시는 걸 보면 협회 차원에서 어떤 그 욜드와 관련해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하나투어 ICT의 이재호 대표님께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관광, 율드와 관련된 그리고 웰리스 관광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좀 특히 또 통합 브랜드라는 측면이 되게 많이 와닿았던 걸로 저한테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박사과정 학생 중에도 여성분이신데 좀 연령이 좀 있으세요. 근데 뭐 아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연령이 있으신데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는데, 그분께서는 저한테 이제 어떤 활동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께서 작은 어떤 사업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제 율드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좀 따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생활과 이렇게 같이 가는 걸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분께서는 이제 여성 활동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율드 활동가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좀 우리가 하면 어떨까. 그래서 아까 한세미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율드 세대들이 굉장히 좀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게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하나의 생활로 녹아지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단순히 어떤 상황에 머물고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이것이 어떤 업과도 이렇게 연계가 됨으로써 어떤 활동을 예를 들어서 뭐 욜드의 어떤 활동 중에서 뭐 돌봄 뭐 아까 돌봄 어린이집 같은 저도 아이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한 3살 4살인데 그 욜드 세대 딱 되시는 분이신데 저희 와서 돌봄에 대해 서비스를 해주시면 뭐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랑 와이프도 안심을 하고 그나마 이렇게 갈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뭐 여행에 대한 어떤 해설가로서의 역할을 하신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 정태수 교수님께서는 그 웰리스 관광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셨는데 그 웰리스 관광에 대한 상세적 측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고 열심히 많이 필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그 한세미 교수님 발표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 그 웰리스 관광이라고 하면 아까 뭐 어떤 멤버십이 얼마다 뭐 예를 들어 뭐 관광 상품이 뭐 일주일에 뭐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관광 상품이 되게 좋긴 한데 이거를 영위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그 지금 이제 욜드 베이비 부머 계층들이 뭐 40대들보다도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것들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소득은 많을지언정 이들을 아까 한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분화하거나 개인화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그 어떤 그 격차 다른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격차들이 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했어서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또 한세민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을 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좀 많이 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뭐 꼭 이렇게 액티비티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AR, VR과 결합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 장태승 교수님께도 또 말씀하셨지만 그 ASMR이나 이런 어떤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그 비교적 가격이 비싸지 않더라도 그 욜드들의 어떤 그 생활의 어떤 만족을 좀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한세미 교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아까 제가 열심히 듣긴 했는데 너무 열심히 듣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미싱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을 때 그 욜드 세대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좀 더 느꼈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 네. 제가 인터뷰에서 얘기를 들었던 거는, 그러니까 뭐 앱을 깐다고 깔아요. 근데 로그아웃이 가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로그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디를 만들고 패스워드를 만들고 뭐 그런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는 것 다 중요하겠지요. 근데 좀만 한 번 더 약간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 전화번호로 로그인은 왜 못하냐? 뭐 전화번호 자기 고유의 전화번호 아닙니까? 제 전화번호랑 똑같은 전화번호 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내 개인정보가 그렇게 많이 흘러 들어가는, 그래서 내 개인정보를 다 놓고 거기에 내가 회원가입을 하는 거랑 뭐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회원 정보를 수집하는. 근데 이제 그 회원 정보를 굳이 그렇게 수집을 하고 싶으면 그분들이 앱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트래킹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다 좋습니다. 뭐 어떻게든 더 편리하게 정보를 더 주고 싶어서 인터넷이나 모바일의 통로를 사용을 한다, 이런 거 다 좋은데 젊은 사람들이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개발을 할 때 그 시니어 분들의 의견이 들어가고 테스트를 좀 그분들한테 해보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였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기술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시는 거네요, 그렇죠?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이제 시니어를 대상으로 뭔가 기술 기반의 뭐 여가를 제공을 하든 뭔가를 제공을 하든 할 때 항상 무조건 최신의 아주 하이테크한 기술만이 거기에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좋은 훌륭한 기술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술이 오히려 좀 로우테크라고 할지라도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을 테니 너무 기술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 기술을 만들었는데 왜 안 되지가 아니라 내가 기술을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이 더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접근으로 접근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이렇게 사례를 보여주신 것들이 거의 다 이제 아까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오프라인 상에서 율두들에 대한 어떤 생활에 대해서 뭔가 상품을 제안을 할 때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그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기술을 이제 적용하게 되면 또 이제 기술에 대한 어떤 그 접근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경제력이 높으신 분들보다는 약간 중간 계층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더 이렇게 저희가 그 어떤 율두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있으신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아이디어 없으신? 예, 말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교육 과정 중에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 활동이 여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꿈꾸는 여행자에서는 여행을 주제로 해서 스마트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법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핸드폰을 다 이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 건 아니고요. 나도 핸드폰을 이용해서 정보를 찾고 싶어. 나도 핸드폰을 이용해서 길을 찾고 싶고, 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남기고 싶고, 친구들하고 나누고 싶어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발표 중에도 나왔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과정 중에는 가장 즐거워하는 활동, 여행이라는 걸 주제로 두고 선생님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정보를 찾게 하고 예약을 하게 하고 어떤 뭐 이동을 하게 하고 기록을 남기게 하는 활동을 다 교육 과정 중에 내포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저희가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핸드폰으로 어떤 상품을 구매하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저렴한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사람이 접근해서 좀 해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술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뭔가 어떤 지식에 대한 어떤 그 주입, 그러니까 교육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아까 한세미 교수님께서도 그런 기술 교육 이외에도 아까 말씀해주신 그 이제 젊은 세대들과 율두 세대들이 이제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율두 분들이 어떤 젊은 세대들과 그 융합하기를 굉장히 원하시지만, 아까 재밌는 사례로 이제 뭐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이제 70세 분들도 굉장히 이제 충분히 연세가 있으신데 80, 90세 분들한테 이렇게 어떤 그 압박 아닌 걸 받아서 좀 스트레스도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최근에 뭐 어떤 그 갈등에 대한 요소들이 많이 많은데, 그러면 그 이제 뭐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이 기술 교육과 그리고 어떤 그 세대 간의 어떤 대화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그런 필요성은 있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아무리 봐도 그런. 네, 필요성은 정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과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도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근데 이제 따라가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교육을 나한테 제공해주는 사람이 젊은 세대라는 거고, 젊은 세대는 왜 이걸 모르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고, 그래서 그 기술과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높은 거는 같은 연령대 중에서도 좀 기술을 어답트를 좀 잘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께서 기술에 대한 교육을 제공을 해주는 것에 대한 선호도와 호응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교육을 제공을 하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세대 간의 그런 갈등에 대한 교육은 사실 저는 이거는 정말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이제 클럽하우스라는 그 보이스 기반 SNS가 유명해졌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거기에 가입을 해서 열심히 이 얘기 저 얘기 들었는데 이제 그게 서비스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라고 막 얘기가 나오는 게 그 클럽하우스 안에서도 30대, 40대가 20대들한테 뭘 가리키려고 그러고 꼰대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있으면은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아니까 뭐라도 더 얘기를 하나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같은 관점에서 무엇인가를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육은 정말 쉽지 않고 교육이라기보다는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예. 제가 교육이라는 부분에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조금 첨언을 드리면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웰리스 관광지에 가 사람들이 그 머물면서 있게 되는데 그건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사회보장제도에 따라서 그 일정한 연령 이상의 사람들을 인정된 곳에 가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이걸 체험하게 하는 거죠. 웰리스 프로그램 자체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식단을 조절하니까 몸이 가볍고 좋구나.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내 참여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내가 우울한 느낌, 불안한 느낌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호흡법을 배우고 명상을 배우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절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육이라고 해서 딱딱한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서 본인이 이게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인지하게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공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자기가 경제적인 수준이 되어서 뭐 한 달씩 일주일씩 머물면서 자신의 건강이나 이런 걸 케어할 사람들은 또 자신의 돈을 써서 거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어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공적인 요소와 또 이 산업적인 요소가 초기에는 좀 병행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령자들에 대한 웰리스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는 이런 관광 바우처 제도라든지 또 이런 어떤 제도적인 선에서 사회적 약자들 또 고령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공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줘서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게 참 좋구나. 이렇게 조절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경험치를 갖게 된다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확산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또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즐길 사람들은 또 자신의 비용을 쓰겠죠. 그러면 이제 공급자들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들을 또 그 시장에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산업 생태계 자체가 만들어지고 확산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런 경험치 제공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또 지원하는 이러한 요소들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좀 그런 교육이나 아니면 그리고 그렇게 확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유튜브 청중분이나 이렇게 뭐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런 거는 없으신가요? 혹시 아니면 여기 플로어에서 계신 분들도 혹시 뭐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별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그 여가 문화 산업,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 문화 산업에 대해서 정책적인 관점에서 좀 실체를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된다 이런 좀 데이터를 좀 보고 싶은데요. 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지원 사업들의 성과로 결과로 이 시장이 어떻게 좀 커가고 있다 이런 실체를 좀 보고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을 보고 또 이제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좀 자료들이 있을까요? 정부 사이트에서 발표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거가 좀 있으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뭐 답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뭐 그런 정책 자료가 있나요? 문체부 이런 데 한번 다시 한번 검색을 예, 지금 아마 문체부나 이런 쪽에서 그 웰리스 관광의 시장 규모라든지 전 세계의 웰리스 산업의 규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외국의 리서치 자료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의 산업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진행된 데이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 아닌 답변을 드리자면 장태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이제 이머징한 이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딱 이제 원하는 대로 탁탁 통계치가 나와 있으면은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돼 있는 거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간단한 차원에서는 제가 이 율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평소에 있었기 때문에 책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매경에서 그 책이 하나 율드 이코노미 이런 책들이 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포럼도 이제 작년부터인가 이렇게 계속 활발하게 이제 되고 있어서 데이터가 좀 축적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정태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떤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포럼 어떤 이노베이션 그룹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제 관광에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아까 하다 보면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도 좀 이제 프로젝트도 하고 그런데, 이게 관광이라는 것이 많은 범위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 안에 국립공원도 꼭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국립공원하고 관광하고의 교류 같은 게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거를 좀 제가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율드에 대한 것도 관심이 되게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저는 이제 관광 입장이니까 율드와 구체화한 율드 관광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물밑 작업이나 그런 연구들이 좀 반복해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율드 산업이 좀 더 구체화되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장태수 교수님이 ICBMA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작업들을 이제 저희 이렇게 토론자분하고 저희 발표자분들하고 같이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부족하면 이따가 또 같이 또 한번 얘기 나눠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아, 예.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어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의 여가라 할까요? 관광도 포함해서 이제 질문드리면 예를 들어 고령자들이 이제 여가의 가장 큰 핵심 카테고리가 여행인데 지금 알다시피 비대면 때문에 많이 못 가고 있어서 많이 이제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박혀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이 이제 쌓이실 텐데, 이거 관련해서 일본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버스 투어가 나름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온라인 버스 투어라는 게 그 개념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 영상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여주는 쪽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저희들 같이 보여주고 이제 집에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관람을 하는 건데요. 그 체험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우동 마을이나 우동 학교를 이제 견학을 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이나 하면은 사전에 우동이 이제 집에 배달이 돼서 현장에 가서 우동 하는 모습을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보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체험 타임으로 미리 배달된 우동을 이제 같이 시식을 하거나, 또는 주저장 같은 데는 이제 가서 미리 배달된 술을 한꺼번에 함께 안주와 함께 먹거나, 이런 이제 온라인 버스 투어 나름 요즘에 이제 많이 선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여행 측면에서 이런 이제 온라인 여행의 그런 상품이 등장한 게 있는지 이제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여가라고 하면은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가의 분야가 너무 웰니스 이렇게 크게 광범위하게 잡을 수도 있는데, 이런 같은 데 보면 이제 커뮤니티 활동들, 그러니까 취미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 활동들을 플랫폼
커뮤니티 차원의 교류를 만든다거나 그게 이제 확대되면은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이 온라인 취미 클럽, 커뮤니티 클럽 이게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취미 클럽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일본의 취미 클럽이라는 곳에서 한 40만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면서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이 안 돼서 온라인으로도 거기 안에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했는데 이 취미로 묶이는 이 여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열두 세대에서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현재 움직이는 우리나라의 현상하고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네. 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뭐 계속 꿈꾸는 여행자를 말씀드려서 그런데 고령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 온라인 버스 투어가 저희 그 국내선 랜선 투어로 많이 알려져 있죠. 종류가 이제 뭐 가이드가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이제 해외를 송출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국내에 있는 정보를 좀 설명하면서 이제 여행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온라인으로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여행하는 모습을 같이 참여하듯이 이제 따라가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뭐 어떤 그 공중에서 이제 영상을 한다든지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그 다가가는 방법이 있고 랜선 투어가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일단 마이 리얼 트립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 이제 가이드 프로그램이 좀 있고요. 또 이제 요즘에는 지자체들이 이제 랜선 투어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이제 개최를 해야 되는데 축제를 이제 그 지역에서 개최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이제 하이브리드로 해가지고 이런 랜선 투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취향이나 취미 말씀하셨는데 이번 저희 이제 교육 과정의 테마가 취향과 취미입니다. 지금 관광 영역에서는 특수 목적 관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인식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여행을 선호하고 즐기고 어떤 활동 지금은 장소를 개념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활동을 개념으로 여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즐길 수 있는지를 취미와 어떤 취향을 주제로 해서 접근을 하고요. 이제 방송 사례로 보면은 저희가 뭐 그 낚시를 하는 도시어부 뭐 프로그램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만 봐도 아까 세대 간의 어떤 차이를 취미나 취향으로 어떤 극복을 해내고 같이 배우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주제가 되고 하는 형태로 여행에 많이 접목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저도 드릴 말씀은 참 많은데 좀 마무리를 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최근에 그 아까 한세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를 들어서 열두 세대들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게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떤 접근성이나 어떤 기술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아까 AR이나 VR 얘기를 하셔서 저는 아까 뭐 디지털 뭐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관심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AR VR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어떤 그 MR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AR, VR을 예를 들어 VR을 통해서 우리가 뭐 버추얼 투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쨌든 버추얼 투어를 하게 되더라도 일시적으로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랑 메타버스라는 어떤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아바타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뭐 어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뭐 생겼는지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그 약간 감춰진 상태에서 좀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메타버스적인 근데 아직은 이제 메타버스가 플랫폼이 딱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게 보완이 이루어지고 메타버스가 좀 활성화된다면 그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여가 활동이나 또는 관광 활동이나 아니면 뭐 제3섹터로 대체될 수 있는 어떤 마이크로 잡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교환이나 어떤 뭐 경제 활동조차도 감히 이제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런 좀 이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예, 좀 이렇게 오늘의 어떤 포럼 시간을 맞춰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저기 저를 비롯하여 이렇게
참가해 주신 발표자 토론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좋은 자리를 준비해 주신 네 분들 그리고 열심히 들어주신 유튜브 청중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혁신 유망 사업에 대한 설명회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준비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